3월 6일 베스트픽 니케이 마감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일본 증시 정말 맷집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간밤에 미국 다우지수가 그렇게 폭락해서 다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 결과는요? 완전히 정반대였죠. 보시는 것처럼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0.62% 상승한 55만 6,020.8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5만 5천 선에 단단히 안착했습니다. 이건 미국 증시의 충격을 그냥 흡수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딛고 일어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반등,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잠깐 번쩍하고 마는 그런 가짜 반등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복잡한 시장의 속마음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강세의 원인을 알려면 우선 거시경제,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부터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고용지표 하나였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작은 이거였어요. 첫째, 미국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럼 시장은 바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둘째, 이러면 연준이 금리 내리겠네? 바로 이 기대감이 확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단계, 바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확 뛰어오르는 이른바 엔고 쇼크로 이어진 거죠. 딱 이 3단계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보통 엔화 가치가 오르면, 그러니까 엔고가 되면 수출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에는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이 교과서 같은 공식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엔고 때문에 실적 나빠질 거야라는 걱정거리보다 미국이 금리 내리면 전 세계의 돈이 풀릴 거야라는 기대감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준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증시가 오른 진짜 속사정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장의 생각을 역으로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잠시 짬을 내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거시경제가 정신없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뭘까요? 네, 바로 숫자로 증명된 실적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런 외부 소음 따위는 가뿐히 이겨낼 만큼 튼튼한 기업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소프트웨어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일입니다. 종목 코드는 3854번이네요. 야,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려 8번개 연속으로 사상 최고 이익을 찍었고요. 올해 경상이익 전망치도 5%나 올려접어서 55억 4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금까지 60엔에서 66엔으로 아주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이 실적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서버 납품이 늦어지는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일의 위기관리 능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거의 정점에 달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자, 두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디지털 전환, 즉 DX 분야의 숨은 강자 CEC입니다. 종목 코드는 9692번. 요즘 기업들한테 DX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CEC 역시 경상이익 전망치를 무려 6.8%나 올려잡으면서 3분기 연속 최고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보안 서비스 수주라는 점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란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이 다른 건 몰라도 보안 같은 필수 DX 투자만큼은 절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짱짱한 기업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금융 섹터와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M&A 이야기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금융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일제히 높아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요코하마 파이낸셜 그룹은 목표 주가가 확 뛰었고 미쓰비시 UFJ나 라쿠텐 은행도 다들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강력한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은행주가 어땠나요? 제로금리 때문에 그냥
뭐랄까 돈을 벌래야 벌 수 없는 그냥 금융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건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인 예대 마진, 즉 대출 수익성이 그냥 수직 상승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거인이 드디어 깨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는 단순한 금융주가 아니라 성장주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음은 M&A 소식인데요. 덴소가 반도체 기업 롬을 인수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이 정말 똑똑하게 움직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계산을 한 거죠. 롬이 상장 폐지되면 니케이 232 지수에서 빠지겠네? 그럼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갈까? 고쿠사이 엘리트릭이 제일 유력하네? 하고 매수세가 확 몰린 겁니다. 정말 스마트한 움직임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전 투자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보는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건지, 지금 사야 할 때인지, 아니면 팔아야 할 때인지 그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이 두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처럼 주가가 과열됐다는 신호인 볼린저 밴드 상단을 저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건 누가 봐도 과열 신호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거의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아주 강력한 저항선인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이제 막 뚫고 나온 종목은 상승 엔진에 이제 막 시동을 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살짝 조정을 받을 때가 진짜 매수 기회인 거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만 더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매드렉스나 쿠보타 제약처럼 주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보고 와, 싸다 하고 섣불리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성 큰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전략이기도 하죠. 바로 시장의 소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엔화 환율이 어디로 튀든 그런 건 다 소음의 뚱입니다. 우리 투자자가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그건 바로 경상이익입니다. 이건 반짝하고 사라지는 이익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 본업에서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잘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업의 진짜 성적표니까요.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시경제는 불안하지만 돈 잘 버는 기업은 결국 주가로 증명한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결국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좋아지는 기업에 올라타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